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항 위주로.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좀 설명 잘 들으시고 우리의 목표, 예, 안전사고 없이 2023년도 지나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항 좀 유념하시고 전체적인 진행해 주세요. 누르면 넘어가든지 올라오든지 주신 거 그대로 갖다 올려놨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전정보가 앞에 있는 정대훈 차장이라고 하고요. 안전교육이라고 하면은 좀 거창할 것 같고, 안전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지 아니면 공유, 네, 그런 시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해서 챕터 한 4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어떠한 개념, 어떠한 그런 관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랄까 그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이제 강론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알아가야 되는 게 강론을 살펴보기 전에는 총론 그리고 개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또 안전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무엇인지, 안전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명제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각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은 무엇일까? 안전은 이것이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안전은 구체적인 개념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한자로는 이렇게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 흔히 알기로는 세이프라고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스테이블이나 편안한 상태, 스테이블 이런 형태로도 저희가 불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안전을 나타내는 명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저는 안전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 문화다. 자, 그러면 문화가 뭘까요? 문화가 그 라틴어 컬츄라에서 파생됐는데 이 뜻은 경작이나 재배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경작이나 재배한다. 제가 입사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에 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몇 달 전까지 아주인이 아니라 외부인이었습니다. 외부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외부 수혈이 긴급 수혈이 된 거죠. 긴급 수혈이 된 건데 제가 왜 투입이 됐을까요? 안전직무로 왜 투입이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하려고 온 겁니다. 경쟁하려고. 네. 어떤 걸 경쟁하느냐? 이 아주 디자인이라는 파트를 경쟁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자인의 안전 문화를 키우고 생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 건데 지금 당장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굳이 파트 얘기하고 있으니까 커다란 유실수를 싣고 와서 제가 당장 아주 디자인의 밭에 그 유실수를 심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생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부사장님은 답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 아름들이 큰 유실수를 싣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마 심는다고 하면은 말라 죽을 겁니다. 고사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러한 유실수를 심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주 디자인에 그리고 저희 공사 현장에 씨를 뿌리는 단계도 아닙니다. 뭐랄까 토양을 이게 어떤 토양인지 이제 분석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디자인이랑 같이 산성인지 강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뭐 약 알칼리성인지 비료를 쓴다면 뭐 인을 쓸지 칼륨을 쓸지 이걸 알아보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의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현장에 대해서 문화에 대한 씨앗을 뿌리게 되고 나중에 생장을 해서 결국에는 저희도 열매를 맺어야겠죠. 네. 지금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저희 여러분들의 또 협조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에 대한 뭐 저희 관점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이 이제 결국에는 위험성 평가인데 위험성 평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뭐 소장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험성 평가가 무엇이냐? 보시는 것처럼 유해 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런 부분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앞으로 있을 공정 중에서 이 공정이 위험한 공정이다. 이 위험한 공정이 있으니까 이 위험 부분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회의를 하고 이렇게 평가표를 작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은 안전에 대한 자기 규율 예방 제기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거고 이 법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두 법에서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제정 시기도 다르고요, 제정 배경도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법이 두 곳에서 동시에 중복적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두 법에서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보시면 아래쪽 보시면은 과태료가 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이 뭐 동시에 뭐 한 20개 정도 돌아간다고 치면은 만약에 근로감독관이 지금 현재 저희 상태에서 시점에서 나와서 수검을 한다. 그러면은 현장이 20개 정도 되니까 결국에는 얼마가 나올까요? 과태료가 1억 이상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표 하나가 물론 뭐 과태료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태료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더 나아가면은 위험을 정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는 것처럼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하신 다음에 지금 저희 프로세스 상으로는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하신 저 원본을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 본사 아니 제 메일로
송부를 해주시면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은 옆편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훨씬 더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 대지를 남기셔야 되고, 여기는 경동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저렇게 회의 사진을 남기셔야 되고, 회의를 하시니까 회의록을 남기셔야겠죠. 회의록도 남기셔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유효성 평가표도 작성하셔야 되고, 유효성 평가표를 작성하신 다음에 유효성 평가가 제대로 하루하루 수행되고 있는지 이행 점검 결과표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다음에 본사로 또 송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송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끝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TBM 시간 때 근로자분들한테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 1년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을 다 지키기에는 좀 현장 컨디션이나 아니면 아직 많이 전파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성 평가표만 지금 받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추후에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플레이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작성법을 알려드리면은 일단 공지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공지되어 있는 PPT 파일 중에서 첨부 파일로 해서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1번 항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저희 박스 안을 보시면은 현장명 저희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 각 현장명을 적으시면 되고요. 회의 일자는 보통 저는 금요일날 회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금요일에 공사가 개설이 안 되고 월요일에 개설됐다고 한다면 월요일에 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금요일로 하시면 좋다. 그리고 회의 장소는 현장 사무실, 그리고 관리 기간은 2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기간 내에 이렇게 한 장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2주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새로운 2차 유효성 평가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노맥스 현장 기사님께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반드시 2주 단위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주 단위로 하셔도 되고 공정별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 형태로 현장 특성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맨 앞쪽 업체명에 금속이면 금속, 경량이면 경량에 대한 업체명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단위 작업, 그 다음에 작업 장소, 그리고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험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위험성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논의를 하신 다음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조치 자료는 금속 팀장님, 경량 팀장님 이런 형태로 적으시면 되고, 확인자는 소장님이시거나 아니면 스태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 박스를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했기 때문에 소장님, 스태프, 그리고 이제 참여하신 근로자의 이제 팀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서명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스태프분이 계신다면은 담당에 본인의 사인을 하시면 되고, 소장님이 승인을 하시면은 이 유효성 평가표를 스캔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제가 1월달에 저희 아주 디자인 현장 공사 1, 2, 3부 다 한 번씩 조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간 곳은 현장 컨디션 점검차 간 거고, 결국에는 세 번째부터는 이제 평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주 디자인 현장에 대해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평균 점수는 기준이 적격 부적격에 대한 기준이 60점인데 총점은 59점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뭐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저희 아직 디자인 현장이 안전면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나가야겠죠. 물론 점수는 59점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사의 평균은 62점이고 공사사고 평균은 58점인데 총평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평에 대해서는. 근데 점수와는 다르게 제가 총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긍정적으로 적었습니다. 왜 저렇게 적었냐? 처음 나갔을 때와 조금씩 진행되면서 현장을 나갔을 때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피부로 와닿는 저의 느낌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소장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수행을 하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체감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불편하다, 이거를 막 거부감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런 분은 거의 없었고 다만 솔직히 좀 처음 들으시는 개념도 있으셨고 알려드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가 쌓이면은 조금 더 2월 달에는 상향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12월에 진행한 비교육이었기 때문에 1월 달 점검 결과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2월 달에는 3월 달에는 다음 달에는 1, 2월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상향됐는지 한번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달 초에 지난달 초에 저희 본사 앞으로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요. 이 내용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작년에 저희가 어디 현장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보셨죠?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동성전 현장에서 한 6월경에 근로감독관이 저희 현장을 점검을 하러 간 겁니다. 가서 제가 박스 표시 해놨죠. 결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범죄사실이라고 제가 해놨죠. 자, 우측에 있는 제가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을 위협이 있는 장소에 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데 이거 안 했겠죠? 안 했으니까 벌금이 나온 겁니다. 근데 벌금이 어떻게 나오냐? 그 당시 공사를 했던 공사사무소 현장소장님 왼쪽에 보시면은 피고인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그 현장소장님과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거겠죠. 저희 법인 앞으로도 이게 변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시지 않고 안전을 좀 약간 등한시하게 된다면은 그 근로자분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셔야 될 소장님도 변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법인까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면은 계속 알려드리고 근로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정처벌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에 의해서 약간 속도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형사처벌인데 형사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형사처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판사로부터 이렇게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 대해서 저렇게 편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현장 관리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요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